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 이제 군사적인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그 1차 영상에서는 오늘은 이제 군사적인 그 측면이고, 1차 영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갈등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역사적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팔레스타인이 생겨났고, 자,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각종 그 정파 문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여기에 대해서 전부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 이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오슬로 어코드 2, 이제 95년도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웨스트뱅크에 있는 ABC 에리아, 이것을 이제 저는 그 가자지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자지구는 아니고, 이 오슬로 어코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토 분할한 이것은 전적으로 그, 웨스트뱅크에만 국한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슬로 이 코드에 따르면 이제 A 에리아, B 에리아, 그 C 에리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관련해서, 지금, A 에리아는 전적으로 이제 그 행정이나 치안 이런 것들을, 팔레스타인이 전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B 에리아는, 자, 행정은 팔레스타인 거지만, 그러나 이 치안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공동으로 그 한다. 그리고 이제 C 에리아는 전적으로 100% 행정 그리고 치안 이걸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웨스트뱅크 안에 지금 이런 그 세 개 큰 에리아가 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C 에리아 안에는 자 3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정기구, 이스라엘 그 치안 상태에 완전히 몸을 맡긴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 이 4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그 C 구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30개 그 세틀먼트가 지금 웨스트뱅크에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에리아 C에는 이게 대략 한 60% 되는데, 나머지가 이제 더 합쳐서 한 40% 되고, 그 다음에 이 30%가 바로 여기 이제 군 사격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8개 팔레스타인 그 거주지도 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에서 이제 C 지역에서 살면서 식순환과 그런 그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2부로 지금 현재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 이것이 자 최초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공격이 진행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양 진영의 어떻게 전쟁 목표나 공격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의 그 성격 문제, 그 다음에 과연 이 전쟁이 지금 현재 자, 이 지상전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병사, 그 예비군들이 가자 접경 지역에 전부 진을 치고 이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도 이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공격한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7일 날, 자, 이 06시 30분에, 자,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상파 이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얘기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초 20분 이내 로켓을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은 무려 5,000발을 쏴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주로 이제 방향은 이스라엘 북부 텔아비브 쪽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 얘기는 자, 이거 대략 하는 그중 반 정도 쏜 것 같다 하면서 2,200에서 2,500발로 이제 추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로켓 주요 목표물은 이제 이스라엘 군 기지, 군 공항, 그리고 인프라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투했는가,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은, 최초 그 07시 40분에 이제 알카삼 브리게이드, 이게 하마스 무장단체인데,
얘들 그 건맨 그 침투조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에서 약 한 1000명 규모의 그 건맨들이 접경구역 그 철조망을 절단하고, 그리고 이 군사기지 또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 7개 마을과 키부츠 이쪽에 그 침투를 해서 민간인들을 그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해안 마을을 이제 그 침투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로켓은 자 텔아비브 이쪽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이 아래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제 전부 자 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부 들어와서 요 일대에서 전부 이제 그 저 인민간을 상대로 이제 학살 전투를 이제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 이 철망 이것은 자 이 국경 접경 지역 이 초소 경계망 이것은 경계 시설 이것은 완전히 그 첨단 장비로 이제 구축됐다, 이 장벽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그 하마스가 이것을 그 뚫고 침투를 감행했는가, 이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장벽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그러니까 이 장벽 자체는 이제 2021년도에 완전히 현도해서 이거 완공을 했는데, 이제 이른바 그 스마트 펜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각종 첨단 장비로 전부 다 이 구축이 돼 있어서 누가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다 모든 그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착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마스가 이걸 다 뚫고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땅속 깊이 그 센서도 전부 설치를 해서, 자, 여기서 땅굴을 파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막을 수가 있고, 모두 카메라나 이제 하이테크 센서, 감청장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야, 하마스 그 건맨들이 모터가 딸린 그런 패라글라이딩으로 월경을 했다. 이게 지금 높이가 8m인데 월경을 해서 이스라엘군 초소를 제압을 했다. 이제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슈퍼노바 해가지고 그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가자 지구에서 약 4km 지점에서, 근데 이 파티에 이제 참가했던 그 참가자 진술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에서 이제 불도저 장벽을 전부 파괴를 했다. 그러면서 또 이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이 장벽에 달려있는 각종 그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불도저로 이 철책을 걷어내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오토바이로 전부 이제 5, 6명 정도로 전부 나눠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침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이 그때가 그 토요일이었는데, 이 토요일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무슨 날이냐면 이 유대인의 심차 토라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모세 오경을 전부 그 스크롤, 자 이런 이 전부 바에다 전부 둘둘 말아가지고, 자, 두루마리로 해서 이것을 1년 내내 이제 창세기서부터 전부 읽어 나가는 뭐 그와 같은 그 종교 행사인데, 자, 이것을 이제 연중 행사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읽기가 끝나는 날이다. 신명기 마지막 읽기 끝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전부 기리면서 이제 전부 이제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이날 이제 슈퍼노바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4km 떨어진 이제 그 키부츠 리임, 자, 이 마을에서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수천 명의 그 이스라엘 전민들, 아니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청년들이 전부 여기서 이제 싱잉, 댄싱 그 파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자, 이거 전부 그 당시에 이제 희생당한 아니면 이제 부상당한 그런 참가자들, 이 뮤직 페스티벌 그 참가자들 이제 진술에 따르면은, 갑자기 50명 정도의 그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서 이제 그 밴을 타고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제 총격을 가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진술자들에 따르면은, 야, 이게 지금 현재 이 음악 그 비트 소리가 대단히 강렬한데,
이것이 그 건파이어 그 총 사격 그 소리하고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를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총격을 받는 줄 몰라도 그러나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걸 깨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공중 그 로켓 이 소음 이것도 완전히 음악의 그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소리가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260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수십 명이 실종되고 그 인질로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거를 이제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자 이제 3시간 뒤에 이제 그 로켓 쏴올린 3시간 뒤에 9시 45분부터 10시 사이에 이스라엘 공군들은 이제 드디어 전투 준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폭격을 가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타냐후 이제 총리는 이스라엘이 셋워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린 전쟁이다. 자, 이런 그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적으로 남부 지역에 침투한 그 건맨들, 하마스 건맨들과 이제 육상작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했다. 그러면서 주로 하마스 그 군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고층 빌딩에 대해서 집중 포격을 가했고, 그 외에도 이 17개 그 군사기지를 이제 그 포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2주 가까이 지금 현재, 자, 이 가자 그 접경 지역에는 이스라엘 그 지상군들이 지금 현재 공격 명령을 그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접경 지역에 이제 공격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간간히 계속 쌍방 간의 그 로켓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00여 군데의 그 군사 목표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자 얘기는 자,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이 기습을 당하고 나서부터 자, 전 가자 지역은 전기, 기름, 생필품 이런 그 공급을 전부 이제 차단한 상태고, without limitation nor respite 해서, 자, 앞으로 일체 그 어떤 제한도 없고, 근데, 자, 무슨 지체도 없고, 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간단 없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이집트가 그 남쪽에 있는 그 라파 이쪽 그 크로싱 이걸 검문소를 이제 열면서 드디어 그 이제 주민들에 대한 가자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물품 전달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 봉쇄 조치석이 풀어주고 자, 문 열어서 너들 갖다 줘라 이렇게 전부 했다는 것이죠. 일단 그 군사작전 그 중점을 보면은 우선 그 무하마드 알라 데이프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요 밑에 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 그 군사작전에 대해서 하마스 군사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 이것을 이제 오퍼레이션 알 악사 플랫 이런 그 작전명으로 이번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번 그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제 그 느닷없이 그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알-악사 이 모스크 사원에 대해서 완전 신성 모독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가자가 지금 현재 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불만의 토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프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서방지, 우리 가자뿐만 아니고 웨스트뱅크에 있는 모든 이 팔레스타인, 레지스턴스 파이터스, 저항군들도 전부 봉기하고, 그 다음에 아랍, 이슬람, 이 모든 민족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라. 이런 그 얘기를 데이프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우리만 참전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티니언 이슬라믹 지하드도 참전하다. 이 지하드는 자, 이제 하마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군사 조직인데, 이 지하드도 이 참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이 지금 현재 최대 그 전쟁하는 날이다 하면서, 지금 어떤 전쟁이냐, 이 지구상에서 정말, 점령, 이거를 완전히 그 끝내기 위한,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점령,
통치 이거를 끝내기 위한 최대의 그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제 그 얘기를 알데이프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현재 그 이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최초는 전부 다 환호했다. 이제 여태까지 그 불만을 이제 완전히 토로하면서 자, 속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환호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제 그 강해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주민들의 그 불안 이런 것들은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군사작전의 그 당면 목표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 이 가자 블로케이드 봉쇄 이것을 이제 빨리 그 좀 완화시키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심리의 불안이 가중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 이스라엘 정서 이런 거를 이제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 완화시켜야 답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전혀 돌파구를 좀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자 요번에 이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하마스 쪽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 이 프리즈너 이 죄수들이 이제 한 4,500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구금된 상태인데 자 이 사람들을 지금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의 최종 목표는 자 이것은 하마스 이제 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형태로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를 자 이 지금 현재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국경은 이 국토는 예컨대 1967년 그 확정된 그 국토에 이제 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967년 그 당시에 이제 제3차 중동 정전을 통해서 최초의 가자 스트립 웨스트뱅 이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영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그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군이 전부 철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쪽 얘기는 자 웨스트뱅 with some land swaps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인데 그러나 with some land swaps 이 얘기는 자, 일부 그 영토는 서로 이제 영토 교환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웨스트뱅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속에 이제 여러 군데 그 이스라엘 그 세틀먼트 정착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자, 이것은 우리한테 당연히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뭐 그런 그 정착존이다 하면 그건 놔두고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빈 땅 이스라엘 땅을 우리한테 이제 두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웨스트뱅크를 이제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여기다 건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all of Gaza에서 가자 스트립 이건 전체다. 요 두 개 지역을 이제 완전히 우리 이슬람 팔레스타인 그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최종 목표다. 여기에 이제 알-악사 그 모스크 사원 이것도 전부 포함시키고 이슬람 국가 상징인 이래야 이제 완전히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사작전은 이미 오퍼레이션 스워즈 오브 아이언에서 3단계 작전에 이미 돌입했다. 그 얘기를 이제 국방장관이 했는데 제1단계는 뭐냐면 자 이제 이 가자 지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하마스 통치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단계 작전이고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면은 자 이 하마스에 속한 그 군사시설 역량들 그 다음에 이 저 또 행정부 이런 역량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것이 2단계 작전이고 자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자 이제 New Security Reality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자 이게 대단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3단계가 뭐냐면은 자 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새로운 그 안보 리얼리티를 이제 만들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이 자 지금 현재 이 저 팔레스타인 기존의 그 영토들 이런 것들도 전부 싹쓸이해서 우리가 완전히 집어삼키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 3번에서 얘기는 3단계 작전의 목표 이 얘기는 New Security Reality 이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여기 그야말로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정부가 온건한 팔레스타인 정부가 팔레스티니안 스타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야말로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그 시큐리티 그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나라를 이제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 여기에 이제 전부 진입하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오슬로 그 어코드 93년도에 그 당시 얘기는 자 5년 동안 웨스트뱅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자 PA 저 팔레스티니언 오토리티가 지금 통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면 현안들을 예컨대 뭐 예루살렘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정착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국경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차 해가면서 최종 골은 뭐냐면 이 웨스트뱅크를 예컨대 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모체로 만들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여기서 3번에 나오는 이 스텝 뉴 시큐리티 리얼리티 이 얘기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는 이와 같은 큰 그 길에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국제적인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되 앞으로 아주 그 온건한 그 팔레스타인 순수 그런 그 어떤 이런 세력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그 구축하겠다. 이 얘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란 국방장관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1단계 작전 중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스트라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국경선에서 저 접경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조만간 명령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동한다. 자 가자 지구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가도 테러리스트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를 전부 이제 다 그 솎아내고 그리고 하마스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전부 부수겠다 이제 그 얘기. 그 얘기가 이제 1단계 작전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 3단계, 2단계, 3단계로 전부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표는 자, 지금 현재 이제 때리는데 우리는 가급적 최대한 그 민간인 뭐 이런 시설들은 피하고 그래서 커맨드 센터, 그 다음에 지하 인프라 이건 이제 터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자 지구 밑에 이 터널이 이제 옹기종기 얽히저기 많이 저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흐무드 사비 얘를 지금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 사람이 뭐냐 팔레스타인 원로 그 기술자인데 예 근데 이제 무기 저 로켓 뭐 이런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제조하고 조립하고 이런데 아주 그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이 저 과학 저 기술자인데 이 사람 제거하는 것도 또 우리 목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피해 상황을 보면 자, 이게 좀 덮여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쪽은 1,400명이 사망을 했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4,600명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많은 그 부상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뱅크에서도 여태까지 이제 69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에 지금 많은 이재민이 났는데 지금 가자 인구의 약 한 60%가 전부 이재민이고 그 다음에 54만 명이 이제 유엔이 그 지정한 그런 그 긴급 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인질 2명이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미국 인질 10명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요번에 그 인질 200명 가운데 이제 미국 인질이 한 10명 정도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600명 이상 미국 인질이 가자지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사 그 당면 과제는 이제 인질 석방이다. 그 최초에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구현이 돼야 된다.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니까 완전히 속아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지만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인질 석방이다. 우선 민간인 이 인질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작전을 하든 말든 하자. 이제 그렇게 전부 이제 옮겨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90명의 그 노벨 수상자들이 자 어린이 인질은 빨리 석방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제네바 협약에도 전쟁 시 이 민간은 절대로 그 전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돼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있고 여기에 어린이가 이제 19차례나 기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가 이번 그 하마스의 그 군사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는지, 자, 이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먼저 이제 미국 그 입장을 보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뒤에 서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안보를 적극 지지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A right to defend itself and its people 해서 국민과 자기 그 자신을 그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가 있다. 이제 자위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개 그 항모전다 포드와 아이젠하워를 이미 지중해에다 다 배비를 했습니다. 배비를 하고 또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140억 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제 강화하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금액을 이제 재정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8일 지난 수요일 날 바이든이 갑작스레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 편의 옆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뒤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하마스는 절대로 이게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속아내야 된다 이런 그 태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고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 옛날에 범했던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다시 범하지 않길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9.11 테러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오사마 빌 라덴 자 이와 같은 것들 이제 완전히 제각에서 fight against terrorism 시작했고 이라크를 쳤고 아프가니스탄을 쳤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봤더니 이제 그 결과 분석을 해봤더니 완전히 최초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는 그 다분히 많은 그 감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와 같은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그 국가 이익을 이제 국가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이든이 이스라엘에다 하면서 지금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자 지금 너희들 기분 아는데 10월 7일 날 그렇게 맞아서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자 지구의 그 민간인을 팬다든지 이런 그 행동을 이것이 더 큰 그 화를 부를 수가 있고 더 큰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번에 하고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ustice must be done 해서 정의는 반드시 구현돼야 되지만 하마스는 반드시 제거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9.11 그런 걸 볼 때 완전히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분노에 매몰이 돼서 자 이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지상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신중하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 정부는 인질 석방에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2명 인질 석방을 했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집트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라파 건물수 전부 열고 생필품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재개하라. 이렇게 전부 이제 이집트 협상에서 다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무슨 법원의 얘기인데, 그러나 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옛날에 너희들이 지금 이란 이제 포로 교환 명분으로 60억 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사용됐을 것이다. 이런 또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반응 가운데 이제 EU가 유엔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이제 볼 때, 자, EU 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우크라이나, 자, 이런 나라들은, 자, 우리는 철저히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리고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유권 이런 걸 못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태까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일단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자, 이제 모든 시빌리언, 이건 전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호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종전하라, 시스파이 정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3세계권, 예컨대, 지금 이제 이런 나라들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일반적인 정서를 얘기할 때, 글로벌 사우스의 정서를 얘기할 때, 다들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하마스 편에 전부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 분위기 자체는 전부 이제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현재 자 이 테러 자체 무슨 기습 공격 자체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자 오죽하면은 지금 현재 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겠냐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전부 두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현재 이제 자제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정전자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양 진영에 대해서 이제 비난한 걸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심 이쪽 그 뒤에다 보면은 여전히 뭐 얘들도 전부 다 그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이제 two state solution 해서 자,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가도 있어야 되고 팔레스타인 국가도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전부 다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자 뭐가 터질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국가가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아주 그 꼼수를 피우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스다 이번에 이 아랍권한테 우리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그런 어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런 생각했으니까 우리 좀 지원해달라 뭐 이런 그 찬스로 지금 현재 중국이 그 쓰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자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하면서 교묘하게 또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가 하면은 아와도 이와 같은 그 티피컬한 그런 모습 타이피컬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요번 사태에서도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그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금 하마스와 접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에서 완전히 문매를 맞고 있는 이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와 같은 그 완전 손상된 자기 이미지 이거를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 그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마스와 접촉하면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그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는 그 유일하게 글로벌 사우스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집트는 이제 자 이 문제를 빨리 끄기 위해서 사우디 그 인접국가 요르단하고 접촉 강화했고 그다음 튀르키예는 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공습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제노사이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공습 중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남아공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쪽에서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랍권에서는 당연히 이거 뭐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거의 뭐 다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집트 사우디는 이제 좀 큰 나라 이 두 나라는 빨리 이 정전 뭐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얘들은 빨리 그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여기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돌아가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랍권 내에 지금 현재 약 48만 9천 명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무력 이거 확산하는 거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이다 이런 표명을 했고 그다음 요르단도 이스라엘의 그 전쟁 범죄를 지금 비난하고 있다. 헤즈볼라 당연히 지금 현재 이것은 왜 얘들이 공격하냐 이스라엘들이 가자 지구를 웨스트뱅크를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그 격렬하게 지금 하마스나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는 이란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생명권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공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환호성을 지른다. 그래서 death to Israel 완전히 이스라엘한테 죽음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will be doomed 해서 멸망할 거다 얘들은 팔레스타인 will be the conqueror 해서 결국 팔레스타인이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란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드디어 평화 협상을 위한 그런 노력이 이제 첫 발걸음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1일 날
이제 그 카이로에서 이집트 대통령 주관으로 유엔 사무총장도 오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어토리티 PA 마흐무드 아바스도 오고, 그 다음에 요르단 국왕, EU 이사회 의장, 그 튀르키예, 영국, 뭐 카타르 이런 대표, 사우디, 그 다음에 남아공, 러시아 외교부 차관 뭐 이런 사람 왔는데, 그러나 이 그 평화협상 그 모임에 이스라엘 대표는 초청되지도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쟁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그 전쟁 이전까지 과연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가,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그에서 완전 가자 지구에서 철수라고 그때부터 이제 봉쇄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2006년도 의회 총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마스가 그 132석 74석을 차지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됐고,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의 봉쇄 이거를 더욱더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더 봉쇄를 강화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든 무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하마스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목표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봉쇄를 이제 풀지 않고 줄곧 유지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그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불만은 이제 완전히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 뭐 2005년부터니까 근 한 18년 가까이 지금 이제 이런 완전히 감옥소 생활을 지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자, 이 기간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4차례 그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8년도, 12년도, 14년도, 21년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네타냐후가 이제 재집권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양 진영 간의 군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웨스트뱅크 내에서 이제 더 빈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웨스트뱅크에 이제 이스라엘 그 정착점,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길길이 뛰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 중심으로 이제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달에 이제 오퍼레이션 브레이킹 다운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분쟁 때 자발이, 이건 완전히 지하드 군 지휘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암살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 5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제 지하드 그 멤버 그 군사 지도자들을 전부 암살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 양 진영의 사망자가 이제 다수 생겼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166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사살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47명을 벌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전부 사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이스라엘 작전 중점은 아까 얘기대로 지하드 지도부 이거는 반드시 제거한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가자 이거도 봉쇄 유지를 하자, 이제 그 얘기. 여태까지는 이제 최근에는 하마스가 타겟이 아니고 이제 지하드가 타겟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지속된 배경을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다. 이제 하마스는 예컨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봉쇄를 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장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로켓을 쏴대는 거고, 또 이스라엘은 얘들을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양 진영 간에 이제 그야말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하마스가 왜 지금 공격하냐? 왜 2023년 10월 7일 날 공격을 했는가? 왜 지금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할 때, 첫 번째는, 이 하마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불리하게 이제 국제정세가 돌아간다, 여기 대해서 엄청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평화협상한다. 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극렬히 이제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 우리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쳤을 경우에, 자, 이것은 이제 드디어 전 아랍권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얘들하고 우리 그 아랍 저 국가가 그 평화협상을 하고 수교를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랍권의 그 반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단결을 초래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그 전쟁을 벌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2020년 9월 1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 국가 4개 이 나라 간에 이제 관계 정상화 그 협정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4개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다 이제 그 얘기. 그리고 조만간 이제 카타르도 여기 조인한다. 그러면 5개 나라가 이제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why not 하면서 다른 나라들 전부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불구대천의 원수로 안 보고 그야말로 뭐 지역 인접국으로 전부 생각하고 이와 같은 관계 정상화로 서두를 경우에 이거는 하마스에게는 완전히 그 독약과 같은 그런 조치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아랍권으로부터 광범한 지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마스는 못 받는다. 자, 대단히 불안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여태까지 쭉 역사 이제 추이를 볼 때, 78년도 그 당시 4차 이제 중동전쟁 73년 이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캠 데이비드 크로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두 나라가 이제 관계 정상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4년에 오슬로 그 PLO, 오슬로 크로즈 맺었고, 그 다음에 94년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피스 트리티 맺었고, 자, 이와 같은 그 평화협상 무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은 아랍권이 점차 우리 손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지금 하마스는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번 9월 중순에 이제 그 G20 서밋 뉴델리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코노믹 코리도 해서 경제적인 어떤 교통 무슨 뭐 이 망이다. 자, 이래가지고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그 경제망을 그 교통로를 이제 구축을 한다. 이런 걸 전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이제 중동에서 전부 사우디도 들어가고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런 데 전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큰 그 지구상에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단히 지금 현재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하마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지금 공격하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현재 국내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 뭐 전투 준비태세 이런 거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부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96년에서 99년 4년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1년 12년 16년 그 다음에 22년도 17년째 지금 현재 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총리로서. 그런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의 어떤 국내 정치의 역량, 아니면 이 리더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정비리에 지금 이제 연루돼 있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업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걸 자기가 직접 시인을 했고, 자,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법부를 완전히 그 약화시키려고 그러다, 대법원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다, 이런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거의 매주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장기 독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고, 또 군 내부조차도 지금 현재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군조차도
사법계 그 반대 명분으로 징집 그 소환을 거부했다. 이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이 그 옛날에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그 국민들의 예비군들은 자, 소집을 받으면 저 외국에 거주하다가도 그냥 완전히 비행기를 타고 막 귀국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예비군조차 지금 이제 징집 소환을 거부를 한다. 왜? 네타냐후의 이런 사법계 격에 반대하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의 가자 지구 봉쇄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자 주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무슨 염키프루 지난번 73년 4차 중동 전쟁 이제 50주년 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PA가 웨스트뱅크에 있는데, 자, 이것보다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하면 하마스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이번 전쟁을 획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7대 불가사이다. 이제 모순점이 많다. 아이러니한 게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여러분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은 원래 이 군대도 그렇고 관청도 그렇고 80년대 후반부터 자, 최초 하마스가 등장할 때 80년대 등장했는데, 이때는 PLO가 훨씬 더 위협적인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PLO의 대항마로 하마스를 더 지지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종교지향적인 반면에 이제 PLO는 이제 사회주의적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PLO가 훨씬 이스라엘한테 더 위협적인 그런 단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지지를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원칙은 이제 테러 집단하고 협상 안 한다 했는데, 하마스는 이제 제외로 이제 계속 여태까지 분쟁이나 전쟁하고 나면 꼭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에도 가자 지역 팔주민들 일상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보호를 하면서, 자, 이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이나 이런 자원,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전부 허용을 해왔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카타르가 하마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이거를 인정을 전부 해줬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 18,000에서 한 2만 명은 매일 이스라엘로 이제 근무자 출퇴근을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양 진영 간의 상대를 이제 계속 불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영구적 해결책 이런 건 도출도 못 한다. 그러면서 양 진영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상이점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제 어떤 이런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마스의 요번에 이제 군사공격의 특징, 이거를 좀 평가를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하마스 공격 성격, 이거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판연이 다른, 완전히 그야말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9.11 테러와 똑같다. 그 다음에 옛날에 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 일본 군들에 의해서 포격당했던 것처럼, 기습당했던 것, 이와 같은 큰 그런 쇼크를 지닌 그런 군사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군사 분쟁 자체가 tit for tat 해서 여기 톡 치면 저기 톡 치고, 톡탁 이런 수준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완전히 제대로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 두 번째는 하마스가 완전히 기습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성공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비약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완전히 서프라이즈 어택 이것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첨단 장비로 다 무장해 있는 이스라엘 군이 그 다음에 이 접경 지역의 이 경계에서 이거를
국경 이거를 완전히 그야말로 다 이 최신식 장비도 전 무장해 놓은 상태에서도 이 하마스가 이 접근하는 거를 전혀 발견 못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의 그 정치적 해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했고, 그 다음에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사이드 됐다. 완전히 하다 그대로 두드러 맞았다. 이런 얘기. 기습 공격을 당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공격 시점, 또 주공 방향,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심차 토라 해서, 이 토라, 성경 읽기가 완전히 끝나는 날, 전부 다 이제 풀어져 있는 날, 슈퍼노바 뮤직 페스티벌, 전부 음악 축제하는 날,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완전히 이 대규모 그 살상을 기도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내 그 경계 태세,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태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여태까지 별일 없었기 때문에, 야야들, 하마스, 얘들은 장벽 통과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기습을 당함으로써 여태까지 전 세계가 이스라엘군 하면은 그야말로 항상 스탠바이 돼 있고 얘들하고 붙었다면 100% 상대방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화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파마널라 go into battle at any time.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인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는데 이번 사태는 완전 180도 다른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게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간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연간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 저쪽에서 로켓 쏘고 박해고 쏜다, 그러면 우리 거기 대응 사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언돔, 저쪽에서 로켓 날라오면, 대포 날라오면 이거 전부 우리가 제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저쪽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요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전부 이제 이와 같은 그 루틴 패턴,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하마스에 의한 공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헤즈볼라, 이쪽 공격이, 이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번 이제 하마스는 완전히 이제 전술도 달랐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컨대 기습전을 성공시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각종 비록 원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애들은 무슨 패라글라이딩을 타고, 어떤 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불도저를 동원하고, 이와 같이 지금 완전히 최첨단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와 같이 놀아다니까, 이 완전히 여기 지금 당한 꼴이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이제 충격이 크냐, 이 말이죠. 자격지심, 완전히 이런, 이 큰 그 자존감을 건드린 그런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양 진영 간의 군사력이 크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4차 중동전 할 때 이제 아랍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열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엔 다윗이 누구냐 하면 골리앗은 저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중동전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하고 붙었을 때는 항상 이제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인데 요번엔 완전히 골리앗이 이 다윗한테 완전히 당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첩보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얘들은 첩보하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신베트도 있고, 그 다음에 모사드도 있고, 아만도 있다. 그러니까 신베트는 이제 국내 휴민, 국내 정보가 휴민트, 가자지국의 휴민트, 이런 건 이제 커버한 데가 신베트고, 그다음 모사드는 해외 정보, 그다음 아마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이제 정보 활동을 하고, 근데 이제 카운터 인텔리전스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느 누가 우리 이스라엘 정보를 건드리라,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커버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아만에서 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첩보 강국이라고 소문난 이스라엘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이 병사들을, 이 건맨들을,
패라글라이딩 타고 내려오는 이 건맨들을 못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잡스러운 로켓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자 이제 마저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못 잡고 그 다음에 공격하기 전에 분명히 그 사이버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도 포착을 못하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모사드 신벳 여기 대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참 이름이 부끄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신벳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얘기대로 가자지구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그 어떤 인포먼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고 이 정보 이 전달하는 것도 어떤 다 그 조직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다음에 레바논 심지어 레바논 그 시리아조차에서도 많은 정보 제공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기습 공격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군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스라엘 그 첨단 국방 스마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전 초기에 무력화가 됐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스마트 베리어, 스마트 펜스, 각종 그 뾰족뾰족한 무슨 뭐 와이어 철망으로 전부 덮은 그런 어떤 철망. 그 다음에 카메라도 달려있는 철망.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 모션 센서도 달려있고,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 메리타임 센서, 그리고 그다음 언더그라운드 센서 이런 각종 첨단 장비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고 이 철조망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 그 지하에도 달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무슨 레이더 시스템도 달려 있고 이런데도 지금 현재 완전히 이것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철망 이 장벽 이거를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1년 근 5년간에 11억 불을 투입을 했다. 그리고 총 65km 그리고 높이 6m의 그 이제 철조망을 전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장벽 누가 접근하는지 이러면 즉각 그 동향이 포착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무력화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 이게 드론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철조망에 달려있는 감시장비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아까 패라글라이딩에서 월경에서 경계처에서 근무병력들을 전부 제압하고 그 다음에 불도저로 철조망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로 전부 침투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철도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자 이것이 이제 한계에 노출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이런 로켓 그 다음에 이 대포, 이 포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포착을 해서 이제 가면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아이언돔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전부 개발해서 2011년도 실전 배치했는데, 그러면서 2023년도에 96%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지도 보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면 이 궤적을 전부 여기서 추적을 하고 자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에서 전부 이제 이 인카밍 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부 산정을 해서 대략 어디쯤 떨어지면 어디로 쏴야 맞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사해서 맞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하나의 이제 요 그 발사대 안에는 약 한 20개의 그 미사일이 지금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개 포대 아이언돔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4개 그 발사되니까 모두 그 800발의 로켓방어가 가능한데, 그러나 이 하마스가 지들 말로 5,000발을 동시에 20분 내에 쏴댔기 때문에, 자, 이게 800발이 이제 최대 그 맥시멈 그 역량인데 이걸 전부 오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 역부족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내 정치가 이제 불안정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네타냐후 반정부 그 시위도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이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불안정이 야기됐다. 이제 이렇게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은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각종 그 불법 비리에 전부 연루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신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마리욱 자 여기 저 신문에 따르면은
지난주 그 18일, 19일 날 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따르면 80%가 주민들의 80%가 네타냐후가 책임이다. 안보 불안정 야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권당 리쿠드가 69%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그 주민들의 65%가 지상전 이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지원 사격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는 요번에 200명 이상이 아직도 그 인질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장차 이제 지상 공격의 그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2011년도에 그 이스라엘 병사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000명의 그 팔레스타인 그 죄수들과 전부 교환을 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도 드러난 것이 소셜미디어 이것이 완전히 전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요번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X 이와 같은 그 이제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그 전쟁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각 진영에서는 이제 뭐 자기들의 유리한 그 정보도 흘리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것들도 전부 흘린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단계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서방 진영에서 이제 그 이제 이 글로벌 웨스트에서는 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규칙이 통용되는 그런 그 세계 질서를 우리가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하는데 이러한 질서를 그 깨려고는 그런 세력들을 요번에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른바 이제 전부 다 이 제3세계권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단결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하마스 공격의 그 배후는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1억 불 가까이 그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켓이나 드론 제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공을 했고 관련 기술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이제 작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교육을 시켜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은 완전히 이 다윗인 하마스가 이제 그 골리앗 이스라엘을 두드러 깬꼴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뭐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역이 이제 16만 9,500 예비역은 한 46만 5천 되는 반면에 하마스는 지금 현재 3만에서 한 4만 규모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이스라엘이 그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리고 갈란트 국방장관은 지상전은 반드시 수행한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대미문의 그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제 지상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하고 여태까지 한번 당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한다 이것이 이제 전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65%도 이제 지상전 이거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서 그러나 이제 하마스 제거에 이 완전히 국한돼야 된다 이런 그 딜레마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제 여론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포함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지상전보다 먼저 인질 석방이 더 시급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 인질 문제 해결 이 어느 천년에 200여 명에 달하는 이런 인질들을 구출하고 그때 이제 가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여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대로 말대로 이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자, 지상전 그 수행을 할 때 가장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 지구 내에 파여 있는 이런 터널이다. 예, 지금 지하 터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 파괴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 내 터널 관련해서는 1979년 그 당시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하고 그 국경도시 라파라고 지금 현재 그 크로싱 건물 이 라파가 그 당시 이제 2등분으로 전부 그 분리가 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산 가족도 생기고 어떻게 지금 현재 그 국경 통과선은 한 군데인데 자, 그러면서 경제 교류를 어떻게 또 하지?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 터널을 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 건물소 요 하나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이산 가족이나 뭐 이 경제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계속 터널을 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 인티파다 해서 무장 세력들이 이 터널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알려졌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좀 소개됐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터널 개요는 80년대 초에 이미 이 터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 100피트다 약 한 30m 그러니까 20m 30m 지하 여기에 이제 약 한 거미줄 형태로 대략 한 1300 그 지하 이 터널이 구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널 길이는 단 500km에 달한다 이 얘기는 야신와 이 저 사진에 보는 이 하마스 그 지도자가 2021년도에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그 가자 지구를 이제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가자 봉쇄가 강화가 됐는데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가자 그 지도부들은 밀수나 운송 경로 이런 것들을 지하화 네트워크화 해야 되겠다 해서 더욱더 터널을 이제 그 강화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규모가 훨씬 더 확대가 됐고 이제 전기도 달고 전등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이런 시설들도 전부 해놔서 근데 간단한 뭐 이런 열차 이 궤도 열차 이런 것들이 차량들이 전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사진에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고동색으로 이 막대 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자, 이 접경구역을 향하는 그런 터널인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발견을 해서 전부 다 폭발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런 걸 보면은 대략 깊이는 10m에서 20m 그 사이고 이 터널 자체는 이제 높이는 한 1.7m 되고 그다음에 이 폭은 대략 한 1.8m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 당시에 그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 자, 이스라엘 군 공격을 위해서 접경 지역에 이제 터널을 굴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발견이 됐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터널을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밀수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무기나 장비, 보급품, 이런 것들도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병사들, 여기서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숙소로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보망이나 공군의 그 공습으로부터 이제 회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켓이나 드론 이 부속들, 부품들, 이런 걸 저장하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터널이라고 하는 건 하마스의 어떤 공수양면에서 대단히 그 바이탈 사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2014년 전쟁을 할 때 하마스하고 이미 이제 지하 이 터널 작전하는 거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걸 이미 경험했다. 이 얘기를 이제 랜 코퍼레이션에서 얘기를 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작전할 때 터널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설사 발견했다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서 파이팅 싸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도 어떻게 파괴해야 될지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대단히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하내에서 매복하고 그 다음에 부비 트랩 그 여러 것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위험하고
자, 이와 같은 경험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터널 워페어, 이 터널 작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태까지 이제 발전시키고 있냐 하면은 우선 뭐 지상 공수 작전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 지점은 이제 봉쇄해야 되고 이건 맞고 그러나 가자 그 접경 지역 전 구간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자 뭐를 설치하면 센서 equip underground anti-tunnel barrier 자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센서가 달려 지하에 그러니까 저쪽 그 하마스 군대가 하마스 진영이 자 이 가자 지역 이쪽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땅굴을 파서 못 들어오도록 그 땅굴 내에 이미 지하 내에 이제 안티 터널을 못 파도록 그런 어떤 다시 벽을 구축해 놨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하 터널에서 예컨대 지금 싸울 수 있고 뭐 또 여러 지도들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로봇가 전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터널을 이제 발견하고 그다음에 터널을 이거 완전히 파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전부 앞으로는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기술들을 발전시켰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게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방크바스타인데 이 탄을 이용했을 때 이제 파생되는 문제는 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모든 그 민간 인프라가 있는 그 밑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터널을 좀 구축해 놨기 때문에 자, 이게 대단히 어렵다. 터널을 만약 때린다. 자, 하면은 이건 전부 다 그대로 그 민간 시설로 이제 전부 다 저 민간 시설이 이제 함께 그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민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한 200여 명의 그 민간인 그 인질들도 지금 현재 전부 지하철 내에 이제 수용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 대변인 직접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핵전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 이 네타냐후 이제 국방 이쪽에서 여차하면 우리가 핵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최초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전부 과시한 그런 꼴이 됐다. 여태까지는 NCND에서 No Confirm No Deni에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그런 그 정책을 계속 수립해 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핵무장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벤구리온 그 총리가 우리 반드시 핵무장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그 홀로코스트를 막기 위해서는 자, 우리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장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초창기부터 핵개발에 끼어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최초로 이제 프랑스하고 그 핵개발 같이 협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벤구리온 얘기는 핵 관련해서 이제 세 명의 그 유명한 과학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텔라도 그렇다. 이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한테 자 이렇게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냅니다 하고 건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 오펜하이머는 로스알라모스 그 핵개발 연구소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텔러는 이제 핵 융합하면서 이제 수소폭탄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이고, why not for Israel? 이스라엘 위해서 왜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뱅구리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계속 무장 협력을 하면서 이미 50년대 말에 이스라엘은 제7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뉴클리어 리서치 센터 핵 연구소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 리액터를 돌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펜 퓨얼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리프로세싱 재처리하면은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고 이거를 다시 성형 제작하면은 이제 핵무기에 들어가는 그 플루토늄 빛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50년대 말에 재처리 시설을 갖췄다 하는 얘기는 자, 1, 2년 내로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된다. 그런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년도에 프랑스하고 함께 이제 핵실험을 했고, 64년도에 이스라엘에 지하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스라엘가 이제 손에 쥐게 된 거는,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은 66년에서 67년이 될 것이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은 5대 핵강국 누클레어 웨폰 스테이트, 자, 64년도 중국, 그 다음에 6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지구상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80에서 대략 한 400기 정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전부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발수단 전부 가지고 있다. 미사일도 있고, SLBM 항공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인 독트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핵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접국은 절대로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접국이 이제 이 핵개발을 한다든지 그 징후가 보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사정없이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를 하겠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 공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절대로 허용을 안 한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1981년도 이라크의 그 오지락 그 원자로를 그 당시 이스라엘 공군들이 오퍼레이션 오퍼라 해서 전부 건너가서 때렸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그 시리아 원전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군인이 때렸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NCND 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그걸 깼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중동 정세가 지금 완전히 요동치듯이 지금 변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 변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이것이 과연 국제전으로 비화될 것인지, 지금 계속 그 남레멘 쪽에서 헤즈볼라가 지금 깐죽깐죽 하는데, 자, 이것을 다시 이제 국제전으로 비화될 것인지,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이 이제 한반도 교훈, 여러모로 지금 현재 이 북한, 하마스가 하는 꼴이 이제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얘기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자,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